우리가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할 엄청난 수익률의 ETF,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 그리고 아직 보유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ETF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매수하는 게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안녕하세요, 상승효과입니다. 전기차와 2차전지 그리고 2차전지 원료인 리튬 관련 ETF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휩쓸고 있습니다. ETF 수익률 1위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3개월 동안 무려 63% 수익을 냈어요. 2위는 타이거 2차전지 테마 15%, 그리고 5위와 6위 얼마 전에 상장했죠. 글로벌 리튬엔 2차전지 그리고 글로벌 자율주행엔 전기차 나란히 12%, 7%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먼저 차이나 전기차 시가총액 1조 넘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조 5천억이 넘었습니다. 자금의 유입 속도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작년 12월 달에 상장했죠. 단기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지난 3개월 동안 65%가 올랐어요. 전기차 관련 1위 ETF죠. 최근 3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러한 등락폭, 전기차 ETF의 변동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차트예요. 최근부터는 이렇게 상승 채널을 만들면서 추세 상승을 이어가고 있죠. 상장가 만원, 그리고 현재 17,700원, 무려 8개월 만에 77%라는 수익을 내고 있어요. 이번엔 수익률 2위 2차전지 테마 ETF입니다. 시총 7,600억, 상장한 지는 좀 됐죠. 3년이 좀 안 됐고 역시 차이나 전기차만큼은 아니지만 꾸준한 수익을 보여주고 있어요. 2차전지 관련 ETF 수익률 1위입니다. 마찬가지로 장기 상승 추세를 타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올해 수익률만 놓고 보자면 14,500원에서 21,300원까지 올해만 47% 수익을 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글로벌 리튬엔 2차전지 7월 20일 지난달 20일에 상장한 따끈따끈한 ETF예요. 시총이 벌써 3,700억까지 올라갔고 원자재인 리튬과 2차전지 분야에 함께 투자하는 ETF예요. 최근에 돈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만원에 상장해서 벌써 11,400원이에요. 상장 한 달도 안 돼서 벌써 14%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함께 소개해드렸던 글로벌 자율주행엔 전기차 비슷한 ETF가 많기 때문에 돈이 조금 덜 몰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달 20일에 상장했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업체들 그리고 전기차 업체들에 투자하는 ETF 만원에 상장을 해서 지금 1,870원, 상장 22일 만에 8.7% 수익입니다. 상위 5개 ETF 종목 중에서 3개가 무려 전기차 관련 ETF예요. 전기차에 대한 관심과 투자 열기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는 반드시 전기차 그리고 2차전지, 리튬 여기에는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비중을 얼마로 가져갈 것이냐 이게 문제인 거지 반드시 가져가야 될 산업 ETF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럼 이 전기차 산업이 미래에 얼마나 성장을 할까요? 지금 전기차 중국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아직까지 1위는 독보적인 테슬라예요. 하지만 글로벌 전기차 판매 순위 탑 10 중에서 2위, 4위, 7위가 중국 업체예요. 중국 3, 4개가 43만, 상위 10개 144만, 무려 3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죠. 중국이 지금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냐. 최근 10년 동안에 123조 원을 연구개발에 쏟아붓습니다. 내연자동차를 포기하고 바로 그냥 전기차로 넘어간 거예요. 이게 미래의 성장 동력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부 정책상 자국 전기차 산업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중국이 오히려 미국을 앞서가고 있다는 평가예요. 특히 요즘에 중국이 빅테크 기업에는 철퇴를 가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디디추싱 이런 기업들 최근에 규제가 엄청나게 심해졌죠. 하지만 반면 전기차나 배터리 이런 첨단 제조업에는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최근에 전기차 산업이 더 빠르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도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 분명 이런 것들이 중국 시장에 있어서의 분명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전기차 관련된 업종은 중국에서 밀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다소 덜할 수 있다. 이런 점들도 중국 투자에 있어서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바이든 2030년까지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50%가 전기차가 되게 하겠다. 행정명령에 사인을 합니다. 지금 전기차 비중 3%에 불과해요. 얼마나 성장할지 상상이 가시죠? 이걸 보면 여실히 아실 수 있습니다. 유럽, 중국, 미국 이 중에서 특히 중국의 약진이 눈에 띄죠. 오른쪽은 침투율이에요. 자동차 100대 중에 몇 대가 전기차가 될 것이냐. 지금 6%대인데 2025년에 18%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체로 놓고 보더라도 21년, 그리고 25년, 그리고 2030년 판매량은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거예요. 지금 400만 대 수준이죠. 25년이 되면 1000만 대가 넘을 거고 30년이 되면은 2600만 대가 넘을 겁니다.
실제로 그 이상 급격하게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이 노란색이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인데 2020년도 말에 4.1%입니다. 근데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7.6%까지 올라왔어요. 10대 중 4대가 전기차였는데 지금은 10대 중 8대가 전기차다. 단 6개월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중국이 정말 어마무시한데 작년 말에 6.6%에서 올해 6월 말 15.5%예요. 단 6개월 만에 2배 넘게 성장을 한 거예요. 글로벌 3.5%, 중국 9% 가까이 성장을 한 겁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성장 속도예요. 2030년까지 현재 침투율 7.6%에서 50%까지 7배 이상 늘어납니다. 판매량은 현재 400만 대에서 2600만 대까지 6배에서 7배 정도죠. 침투율과 판매 규모로만 따지면 산업 규모가 7배 이상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산업 규모 자체는 크게 성장을 하는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지금이 꼭지 아닌가요?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는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미래의 성장 산업을 생각할 때 그리고 투자할 때 지금 한두 달, 6개월, 1년 이걸 보고 투자하면 안 됩니다. 미래에 5배, 10배 이상 성장이 가능한 산업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차트, 무슨 차트일까요? 바로 애플입니다. 스마트폰의 시작과 그 중흥기, 우리 삶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왔던 애플, 그 애플의 주가예요. 최초의 스마트폰, 아이폰 처음 2007년도에 나왔었죠. 바로 이때 스마트폰, 아이폰이 출시가 되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주가가 이렇게나 많이 올랐어요. 삶의 패러다임을 바꾼 산업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럼 이때부터 어떻게 움직였냐? 물론 중간에 이런 경제 위기도 왔습니다. 하지만 그 경제 위기 이후에 엄청나게 상승을 하죠. 하지만 그냥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상승이 있으면 하락도 오고 이런 굴곡을 겪어왔다는 거죠. 상승이 이렇게나 많이 왔다가 이 상승이 꺼지는 시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지죠. 25달러에서 13달러, 14달러까지 빠집니다. 40%가 넘게 빠진 거예요. 하지만 다시 회복을 하고 그 이상 상승을 합니다. 또 34달러까지 올랐다가 22달러 부근까지 또 빠지죠. 이때도 35% 가까이 빠졌어요. 하지만 또 다시 58달러 부근까지 상승합니다. 그리고 조정. 하지만 그 이상 또 상승. 또 지난해 코로나라는 긴 하락이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그 이상 최고가를 또 경신하죠. 이게 바로 성장 산업의 움직임이에요. 전기차도 똑같습니다. 태동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우상향 하는 거예요. 이 태동기를 시작으로 향후 10년간 전기차 산업의 미래를 한번 그려본다면 지금 현재의 주가 이 정도 혹은 이 정도 많으면 이 정도 장기로 놓고 본다면 얼마 가지 못한 상황이에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단기적으로 그 상황에서만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두렵습니다. 폭락을 하면 내 모든 재산이 날아갈 것 같고 반토막 날 것 같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20-30%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전기차 산업의 대표주자 테슬라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코로나 이후로. 이때부터 장기 추세를 그어보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추세를 이렇게 넘어갔다가 아래로 하회했다가 또 넘어갔다가 또 이런 오버슈팅도 나왔다가 다시 주가가 잠잠해지고 결국에 이렇게 추세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꼭대기에서 잡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할 매수, 이 주식에 대해서 조금씩 모아간다면 이때도 사고, 이때도 사고, 이때 사고, 이때도 사고, 이때도 삽니다. 이렇게 계속 분할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평균 단가는 이 주가, 테슬라라는 기업의 주가 그 자체에 수렴을 하게 돼요. 어차피 미래 3년, 5년, 10년 뒤에 이 주가가 끝없이 우상향할 거라는 믿음만 있다면은 이렇게 모아가면 된다는 거죠. 물론 단기간에 이렇게 20-30% 빠질 수 있어요. 이거는 주식 그 자체의 특성입니다. 하지만 그 산업의 미래를 내가 얼마나 믿고 있느냐, 얼마나 효율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느냐, 여기에서 성과 차이는 날 수 있을지언정 어쨌든 장기적으로 들고 갈 수 있다면 우리는 무조건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국 업체 비아디 주가를 한번 볼게요. 비아디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장기 추세는 우상향하죠. 하지만 추세 위로 올라왔다가 또 아래로 떨어졌다가 오버슈팅도 나왔다가 언더슈팅도 나왔다가 다시 오버에서 갔다가
이렇게 출렁이면서 상승한다는 거죠. 물론 다시 이렇게 여기서 꼬꾸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우상향하는 이 상승 추세, 이 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이 이 전기차 산업에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러분이 투자 판단을 할 때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현재와 5년 뒤 그리고 10년 뒤 이 산업의 성장이 미래에 완성되는 그 시점, 그때와 비교를 함으로써 투자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7배에서 10배 이상 성장이 가능하죠. 지금 단기적인 성과, 차이나 전기차 8개월 동안 77%의 수익이 났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지금이 아니라 3년 뒤, 5년 뒤, 10년 뒤 그 주가가 어떻게 되냐,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단기적인 관점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조급함을 버린다는 거는 손실을 막아줄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장점, 수익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성장 산업에 투자할 때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어쨌든 급등을 했죠. 미래 성장 동력을 일부 땡겨 온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몰빵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분할 매수해서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분할 매수의 효과는 그 지수 자체에 투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지수의 흐름, 거기에 내 평균 단가가 수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업이 나중에 5배, 10배 이상 성장을 한다. 그렇다면 내가 모아온 투자금, 일시의 저점에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물론 수익률은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고점에 물리거나 그럴 염려는 적죠. 이렇게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여기다 몰빵을 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감안해서 이 전기차 산업 투자 비중을 결정하는 거예요. 성장주, 경기 민감주, 배당주, 현금 여러 자산들이 있을 것이고 또 주식과 부동산 이렇게 내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자산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이 비중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어쨌든 성장 산업이라는 거는 금리 인상 시기에 다소 약해지는 모습이 분명 있긴 있습니다. 물론 전기차 산업의 확대, 매출 증가, 시장 점유율, 침투율 확대 이런 거에 따라서 기업의 실적으로 바로바로 직결이 되겠죠. 어쨌든 실적이 뒷받침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장기 관점으로 조정이 일어난다면 분명히 좋은 추가 매수의 기회가 올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근데 만약에 전기차의 투자 비중이 보유 비중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안 샀다, 그렇다면 그냥 지금 한 주 사세요. 모든 투자의 시작은 한 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일단 한 주를 사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그 기준점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이 가능해져요. 테슬라를 예로 들면 내가 일단 테슬라를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 일단 여기서 한 주를 사봅니다. 주가가 계속 올라가죠. 대략적인 추세는 이런 것 같은데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으니까 기다려볼까? 이렇게 꼭지를 치고 내려오는 시점, 그리고 떨어지면 또 사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분할해서 모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꼭대기에서 내가 몰빵을 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죠. 기회비용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몰빵보다는 이런 분할 매수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 시작은 부담 없는 한 주부터 시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전기차 산업 많이 언급이 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너무 단기에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 한 주라도 갖고 있는 것과 아예 없는 건 큰 차이가 있어요. 일단 한 주부터 보유한 다음에 투자 판단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날씨가 좀 선선해졌죠? 공부하기 좋은 날씨니까 재테크 공부, 주식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컨텐츠 가지고 또 같이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